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없는 과목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스키마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 드릴게요. 스키마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스키마 만들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공부 효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한국사 공부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사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상식이라든지 그런 게 많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되게 어렵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져요. 외국어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머리가 한마디로 백지와 같다라는 그 상태에서는 처음부터 읽어봤자 느는 거는 졸음이요. 그리고 좌절감이요.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읽으면서 공부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 머릿속에 스키마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스키마를 어떻게 만드냐? 바로 질문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스키마는 뭐냐면 그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물로 잡으면 그 안에 싹 걸리죠. 스키마는 우리 머릿속에 그물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라는 지식을 배울 때 우리의 그 그물 안에 그 지식이 걸려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걸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예를 들면 이렇게 한국사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챕터별로 스키마를 한 3개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는요. 시간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한 챕터별로 한 1분만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을 1분 안에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 3가지를 만드는데 만약 나는 궁금한 점이 없다. 그럴지라도 궁금한 점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스키마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여기 관심은 별로 없지만 한번 3가지 억지로 만들어 볼게요. 만들기 없으면 이렇게라도 만드는 겁니다. 자, 챕터 1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이라고 했는데 고대 국가란 무슨 뜻이지? 왜 고대 국가라고 하지? 첫 번째 만들었죠. 두 번째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소제목 1. 동트는 우리 역사 2. 삼국의 성립과 정치발전 3. 남북국의 정치발전 4. 경제활동과 사회 모습 5. 폭넓은 대외 교류와 문화의 발전.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골고루 들어가 있네. 그런데 고대 국가라는 것에서 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 무엇이 가장 발달했을까? 비약적으로 두 번째 문제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고대 국가라는 것은 아마 삼국과 남북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인 건 알겠는데 남북국은 정확히 뭐지? 이런 질문, 이렇게 3가지 질문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라도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이 옆에다가 살짝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책을 보는 것과 그냥 책을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읽는 사설 하나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스키마를 만들어가며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설은 2019년 8월 11일 경향신문의 사설이고요. 제목은 북미대화 재개 임박, 남북대화도 복원대화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일에 남북대화나 정치나 외교에 관심 없는 분들은 이 사설을 봐도 크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텐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주 겪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관심도 없는데 이 지식을 내 머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죠. 이럴 때는 스키마를 만들어서 관심 없는 두뇌에게 질문을 던져서 두뇌가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적극성을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즉, 그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머릿속에 스키마, 즉 우리가 지식을 건질 그물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이 사설을 읽기 전에 제목만 읽고 제가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이런 게 궁금해졌어요. 왜 남북 대화는 복원돼야 할까? 북미 대화가 임박한데 왜 남북 대화가 복원돼야 할까? 이 질문 하나 만들고 읽어볼게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트위터에서 밝혔다.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왜 김정은은 친서를 보냈을까? 트럼프에게. 왜 보냈을까? 어떤 배경에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계속 읽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친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면서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김정은을 보기 고대한다고 했다. 질문 생겼어. 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협상을 재개하자고 했을까? 자, 이해 안 돼도 그냥 이렇게 질문을 머릿속에 하거나 아니면 연습하는 과정에선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써보면서 이렇게 읽어봅니다. 북미 정상이 친서 외교를 통해 훈련 후 협상 재개 의사를 확인하므로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가 임박했다. 이런 걸 친서 외교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에 한번 넣어보고, 실무 협상은 20일까지 열리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뒤인 이달 하순이나 9월 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이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협상 재개 시점보다 한 달 이상 지각하게 됐지만 그런 만큼 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한 달 이상 왜 지각했을까? 네, 질문을 좀 짧게 쓰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 만큼 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 실무협상이 다음 달 하순 유엔 총회를 전후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관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실무협상에는 김정은이 나오나? 갑자기 궁금해져서 한번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실무협상 이후 리용호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관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협상에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만나서 협상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걸 보았을 때 아마도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만나는 협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확하지 않지만 그 답도 한번 찾아보면서 하는 겁니다.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대화 여건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줄곧 유연한 태도를 강조해왔다. 그가 주장해온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도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해법과 괴리가 크지 않다. 궁금한 점이 있네요. 미국이 동시적 병행적 접근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일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마친 뒤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나 북한의 잇따른 군사 행동에도 미국이 자제력을 잃지 않은 것은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아, 여기 제재가 해제. 트럼프가 제재가 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마 김정은은
제재 해제를 바란다는 배경에서 친서를 보낸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만 북한이 미국과 협상할 의지는 뚜렷하게 보이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북대화는 복원돼야 할까라는 제 질문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 정부와 대한 비난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라는 건데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밑에 있는 좀 더 내포적인 이유가 궁금하네요. 북한은 11일 외무성 국장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 등을 하기 전에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왜 한국은 한미 군사 훈련을 계속하는 것일까? 이건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 미국에 대한 눈치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추측이지만 읽다 보면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글이나 아니면 방송을 본다면 좀 더 주의를 뇌가 저절로 기울이게 돼서 이게 바로 스키마라는 거예요. 그 스키마에 걸려들어서 지식이 하나 확장되는 겁니다. 이래서 스키마가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최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훈련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실무협상에서 체제안전 보장 의제를 부각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실무협상을 하자고 한 것은 북한이 굉장히 바라는 것이 있다. 바로 체제안전보장이구나. 체제안전보장. 그렇다면 북한의 체제는 어떻길래 왜 북한의 체제는 안전이 위협받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까지 겨냥해 거친 언사를 퍼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축은 북미 대화에 있다. 그러나 통미북남식 태도가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히고 대북 여론을 악화시킨다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게 없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여기 있네요. 왜 남북대화가 복원되어야 할지 일단 이 칼럼에 나온 답은 이겁니다. 통미북남, 이거는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과는 봉쇄한다. 이런 식의 태도가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힌다. 그리고 대북 여론을 악화시킨다. 이렇다면 이게 한국의 입장일 거고, 자신들에게 이로울 게 없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은 칼럼니스트의 견해죠. 그래서 그렇죠. 한국 정부의 입지는 좁혀지죠. 어떤 입지일까요? 외교적 입지. 미국, 북한, 한국 이 세 나라가 지금 외교의 삼각 트라이앵글로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을 이렇게 경시하는 태도로 나오면 북한에게도 과연 좋을까? 한국이 북한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의도네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공을 생각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거는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인간적 차원에서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미에 호소하고 있네요. 북한은 대남 비방을 삼가고 남북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이 사설에서 반쯤 해결된 문제 이거죠. 남북대화는 복원돼야 할까? 왜 남북대화는 복원돼야 할까? 그리고 김정은은 어떤 배경에서 친서를 보냈는가? 바로 체제의 보장을 위해서. 남북대화가 복원돼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한국 정부의 입지가 좁아지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리고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한국이 정말 미국과 대화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유를 댈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북한은 왜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협상을 재개하자고 했을까? 이것은 칼럼에 나오진 않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게 예민한 문제이므로 이게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질문이 내가 있기 때문에 스키마가 형성이 돼서 나중에 이에 관한 글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가 왜 한 달 이상 지각했을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측할 수 있어요.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실무협상에는 김정은이 나오나 정확하지 않지만 여기 보면은 만나서 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봤을 때 만나자, 김정은과 트럼프가 나올 것이다. 미국이 동시적 평행적 접근법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일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질문이 제 머리에 스키마가 되어서 언젠가는 제 뇌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지식을 그 정보의 그물에 걸리게 스키마의 그물에 걸리게 할 것입니다. 왜 한국은 한미훈련을 계속하는 것일까? 군사훈련을. 이것도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추측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데, 그럼 왜 미국의 눈치를 보나? 이러한 질문은 왜 미국의 눈치를 보나? 라는 그 질문도 스키마에 추가되어서 또 여기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조만간 획득될 것입니다. 왜 북한의 체제는 완전히 위헌받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 질문을 내 스키마에 추가했기 때문에 분명히 두뇌는 알아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만간 찾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키마 형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사 한 단원의 한 챕터를 배울 때도 제가 지금 사설에서 이렇게 스키마 만들면서 공부했듯이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런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스키마 만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흥미없는 과목도, 저도 요즘에 북미 대화 재개 임박에 흥미가 없었지만 이 사설을 지금 스키마 형성하면서 읽으니까 스키마가 지금 확장되었죠. 지금 줄지은 곳은 스키마 확장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 스키마에 그에 대한 답이 얻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물이 되어서 그 그물에 답이 걸려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스키마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지식은 스키마의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스키마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공부가 흥미없고 지루해집니다. 여백에 달라붙을 게 없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식이 잠 속으로.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 영어를 아무리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고 다 달아나듯이 우리 머릿속에 스키마가 없으면 지식은 다 달아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스키마에 대한 것을 공부했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답글에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스키마 공부법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공부를 통해서 원하는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고, 제가 그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축복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